식사하셨죠? 자, 공간정보관리법 12문제인데 대부분 파트를 중요 파트는 다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문제 풀면서 요약집 있죠? 요약집 페이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최종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번에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 밑줄.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에 무엇을 표시 몇 가지? 6가지를 새로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하는 것이 토지 이동이죠. 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미 지적 공부에 토지에 관한 정보인 소유자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죠. 등록이 되어 있는 이후에 토지 표시 사항이 새로 정해진다. 신규 등록, 바뀐다. 분할 합병 있죠. 말소가 되면 다시 이동이 된 내용들을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되죠. 에? 오후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이제 딱 마치겠습니다. 딱 끝내는 거 쉬고 또 합시다. 없어요. 졸려요 지금 제만 좀 보면. 제적 공부 정리하게 되면 소유자가 모르면 소유자에게 통지하죠. 통지하는 기간이 7일하고 15일 있죠. 정리한 내용이 등기부에 되어 있는 지번 지목 면적을 바꿨다.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다. 토지 이동에 따라서. 그럼 뭐도 일치시켜야 되고 등기부도 일치시켜야 되니까 등기 촉탁한다 그죠? 여기 한 개 목차예요. 토지 이동이 있다. 나오면 바뀐 내용들을 지적 공부 정리해야 되는구나. 정리한 내용을 소유자가 모르면 통지해주고 정리한 내용이 등기부에 있는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 촉탁 여기까지가. 등기 촉탁이다 하는 말은 전제가 등기부가 있다. 두 번째 바뀐 내용이 지번 지목 면적일 때 촉탁하죠. 그러면 등기부가 없다. 신규 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고 경계 좌표는 등기부에 있어요. 촉탁할 일이 없고 그죠? 소유자는 어디부터 정리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등기부부터 갑에서 을에게 토지가 팔리면 등기부가 바뀌었죠? 모두 일치시켜야 되니까 지적 공부인 대상에 있는 소유자 일치시켜야 되니까 통지하죠. 그럼 통지받은 소관청에서 뭐 보고 등기부 보고 을로 일치시키면 그걸로 끝이지. 또 촉탁해요?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정리된 것은 촉탁 대상이 아니고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뭐가 멸실되었어요? 지적 공부가 멸실되어서 지적 공부 복구했죠? 바뀌었나요? 등기부는 멀쩡하네. 촉탁 대상이 아니다. 등기 촉탁 대상이면 등기소에서 네가 촉탁한 내용대로 등기 완료했습니다라고 통지서 보내죠. 통지서가 등기 완료 통지서가 소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잡수시고죠. 접수시고 완료 또 잡수시고 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할 일이 없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등칠 그죠? 여기 한 개 목차예요. 지금은 7번이 나왔죠. 1번 지번 지번 부여 시역은 리동이다. 엄면하면 안 되고 지번은 누가 부여하고 소관청이 부여합니다. 북서 기본의 원칙이다.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본번과 부분 사이에 대시로 표시하고 읽을 때는 의로 읽는다.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된 토지는 아라비아 숫자 앞산이다. 앞에 산자죠. 뒷산 하면 안 돼요. 지분을 변경할 수 있다. 누가? 소관청이. 승인 필요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은 몇 가지? 세 가지요. 세 가지. 지분 변경 또 축척 변경
아니요. 지적공부 반출. 세 가지까지 아는 거면 대단한 거예요. 지번은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같죠? 신규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할 때 이미 무구동이 있죠. 여기 임야 대장 등록지가 형질 바뀌어서 토지 대장으로 바뀐다. 그게 뭐예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대장을 바꿔주겠다.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지적도로 바꿔 등록하는 게 등록 전환이죠. 그럼 인접 토지가 100번이다. 그러면 등록 전환. 여기 신규 등록하죠. 바다 매립해서. 그러면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예외로 부분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 세 가지 뭐? 최물려. 시험 봐도 되겠다 이거는. 마침 신규 등록한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무구동의 최종 지번이 500번이다. 500번에 인접하여 등록하게 되면 굳이 500의 1 할 필요 없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죠? 멀리 떨어져 있다. 섬이 발견되었다. 굳이 500의 1 할 필요 없이 501. 여러 필지를 등록한다. 501, 502, 503이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등록하는 때 여러 필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접 토지 본번의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분할인 경우에는 100번지를 분할하게 되었다. 북서 기본이기 때문에 익히매게 되죠. 1필지 토지는 분할 전 지번 100번지를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분이 만약에 105를 쓰고 있다. 그럼 최종 부분 다음 순번의 부분 분할 부부요. 부부. 예? 최종 부분 다음 순번의 부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100의 6. 여기 원칙인데 분할하고 보니까 여기 건축물이 있더라고. 건축물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 관계없이 지적소관청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 몇 번? 100번을 부여하고 여기가 100의 6이 되겠다. 북서 기본에 대한 이해했다. 그죠? 합병이면 이거 다 적으면 오늘 특강인데 또 시작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원래.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합병하면 필요 없게 되면 경계를 말소시키고 면적을 합산하면 되죠. 청량한다.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거 합병. 그죠? 지목 변경, 지번 변경. 그죠? 위치 정정 같은 것은 청량 대상이 아니다. 여기 건축물이 있더라고. 여기는 신청해요, 안 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신청하면 건축물이 있는 지번 102번지를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원칙은 100번지지만 100번지에 하면 안 되고 102번지를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신청이 있어야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분할은 신청이 없다 해도 건축물 있는 토지에 먼저 부여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하게 되면 토지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다 지역에서 지번 부여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동 신청하죠.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에 준공 전에 소관청에 가서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하면 사업 시행자가 착수 신고나 변경 신고할 때 가지고 뭐 보고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 그죠? 지번별 조사하면 안 되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지번 부여하겠죠. 종전 토지 지번 중 뭐만 쓰라? 본번만 가지고 쓰라. 본번도 경계에 걸쳐 있거나 암닫기 갇히면 쓰지 못한다. 그죠? 종전 필지수하고 새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공됐죠. 필지수하고 여기에 더 많죠. 종전에 부여할 지번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을 때 다 못 쓸 때 그러면 블록으로 나눠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나누고 본번을 한 개씩 주고 본번의 부분을 부여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하는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지번, 변경, 지행축 아시죠? 할 때 행정구역이 개편될 수 있다 없다? 여기 무고동 일부가 다운동으로 넘어왔다. 그럼 무고동에 있는 지분을 없애고 다운동으로 넘어가면 다운동 지분을 매게 될 거 아니야? 지분을 새로 부여할 때도 이 방법.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에서 지분 부여할 때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하는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분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그죠? 여기 지분 1번. 졸립니다. 그죠? 어차피 집에 계셔도 졸리고 독실을 오늘 가셔도 졸리고 지금 졸릴 시간이죠? 아닙니다. 아직요. 생체 리듬이 다 다르다. 선생들은 3시 반에 딱 자거든. 오후에. 지분 부여 1번 복서 기본입니다. 복동이 아니고 틀렸죠?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지분으로 부여할 것 신청한다. 신청 필요 없이 소관청은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그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나오면 짝꿍이 사업계획도지 지번별 조사이죠. 합병이면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이죠. 본번하고 부본번만 된 것이 있을 수 있죠. 본번이 100번지 부본부터 96-5 96의 5 뭐 99의 7 이렇게 요 세 필지를 합병하게 된다. 그러면 본번만 보게 되면 이게 선순위지만 부분부터 빼고 본번정 선순위 지번 100번지를 됐나요? 최종 지번 아닙니다. 축적 변경 사업, 축적 변경, 확정 청량 준용한다. 그죠? 지행축, 축적 변경 위에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지행축 아시죠? 매년 시험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하셔야 돼. 지번은 1번은 요약집 10페이지요. 2번은 요약집 31페이지. 지적공부와 등록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좌표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2개다.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하고 또 축척 변경 청량을 하여 경계점을 뭐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뭐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2가지다.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하고 축적 변경 청량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할 때 좌표는 XY를 올리겠다고 말하냐? 청량 방법은 경도, 위도를 가지고 하죠. 경위의 청량 방법을 쓰죠. 축척, 면적은 0.1까지 올리죠. 축척은 500분의 1이죠.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 면적 계산 방법은 뭐? 좌표 면적 계산법이지. 전자 면적 측정 기법 하면 되죠. 여기에 관련 단어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올리려면 부호도가 있어야 되네. 세개 방향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게 부호죠. 1, 2, 3, 4에 따라서 XY 좌표를 올리겠다고 말하냐? 부호도 부호 좌표를 올리겠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맞아요? 답이 몇 번? 3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없다?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하죠.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 토지, 임야 대장에만 올라가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없다. 그죠?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없고 축도장이다. 축적도, 지적도, 임야도, 토지, 임야 대장에 소유권 지부는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지대코. 그죠? 토지 면적은 어디만? 면장. 토지 이동 사유는 대장.
그죠? 뭐 또 뭐 고장도 없다 이렇게 암기해야 돼? 고유 고유 번호하고 장 번호는 어디에는 없다. 도면에는 없다. 고장도 없다. 이렇게 암기하시다. 이렇게 뭐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고유 번호는 1필지에 관한 정보 아니야? 19자리인데 10자리는 행정구역이고 그죠? 11번째 자리는 1이면 토지대장 등록지고 2면 임야 대장 등록지. 나머지 8자리는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이죠. 0, 2, 2, 4, 0, 0, 0,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어는 224의 2번지다. 224의 2 1필지에 대한 정보가 고유번호요. 행정구역 확인할 수 있다. 대장 부분 확인할 수 있죠. 집은 확인할 수 있죠. 집은 지목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러면 지적 공부 중에서 1필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필지가 함께 올라가는 지적도 임야도에는 당연히 고유번호가 있을 수가 없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대장 형식이 아니니까 장번호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뭐 그죠? 고장도 없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 수강생들 저한테 와가지고 엄청 많이 선생님 그렇게 암기 이렇게 시키시면 돼요. 알려줘요. 점수가 잘 나오는가? 점수 안 나옵니다. 그 사람. 고장도 없다. 1번에 지목 없어요. 2번에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가 없고 대지권 비율이 없고 임야도에는 뭐가 없고 1남도가 뭐예요? 1남도. 한번 쑥 쳐다보면 그 동네를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게 1남도야. 지적도 임야도는 색인도는 있다. 착시현상 아니에요. 1남도는 그 동네 한 그림 도면 한 장 안에 철도까지 싹 다 넣어가지고 한 번에 쑥 볼 수 있는 게 1남도야. 지적도 임야도에는 색인도가 있다. 도면의 전체 명칭 제명이 있다. 축척이 있다. 도면 번호가 있다. 당연히 도면 번호가 몇 장 중 몇 장 있어야지. 몇 장 중 몇 장인데 만약에 20장 중 5 돼 있으면 색인도 여기에다가 중간이 몇 번이요? 5가 돼 있겠지. 선이 있다. 경계점이 있겠죠. 직선 연결했죠. 도각선 수치가 있다. 도각선 수치 있죠. 건축물 구조물 위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지적 삼각점 위치. 지적 삼각 보조점. 2mm 선, 2mm 동그라미. 도건점. 삼각점이나 지적 기준점 위치 확인할 수 있다. 그죠? 1남도 되면 틀린 거예요. 토지 대장에는 뭐가 없다. 아이고 선생님. 이 광고가 김민석 선생님이 냈거든요. 김민석이라고 있습니다. 됐죠? 쇼맨십 역시 좋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선생님들도 자기 PR 한다고 동영상을 이제 옛날에 서울에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뭐 이제 보니까 자기 PR 한다고 제 강의가 어떻게 하면요 해가지고 뭐 모양도 이렇게 하고 손짓도 하고 수능 선생님도 아니고 수능 선생을 어제 한번 하고 싶은 게 수능 선생들은 유명 가수들은 아한테 욕을 잘해주대요. 아니 그 왜 내가 스피디 손준 그 댓글 있거든. 그 사람이 선이 할때 좋아요 한번 보는데 보라고 강의하고 있는데 진짜 10원짜리 써가면서 나가 이렇게 버리더라고. 오 그렇더라고. 근데 저기 이제 메인급 되면 그 정도 강답을 되고 그 아들이 나가면 이 세대 강의 못 들으니까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1번 예? 2번에 3번입니다.
3번 할 차례 아니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29페이지입니다. 요약집 29페이지. 시행지역. 옳은 건 1번 왜 틀렸어요? 제곱미터 단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제곱미터까지는 500분의 1, 600분의 1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고 1200분의 1 이상은 소수 정수까지고요. 제곱미터까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소유자 변동과 변동 연어를 알 수 있다. 소유자 밑줄. 제적 공부 중에서 소유자란을 가진 것은 몇 개다? 4개가 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 토지가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공유지 연명부에도 공유자마다 소유권 지분을 공시하겠죠. 그 토지가 대지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집합 건축물을 공시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죠. 대장 2개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란이 있다. 소유권 지분은 어디하고 어디만?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지대공 이렇게 암기하시더만. 그러니까 나머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부호 좌표를 등록할 목적이지 소유자라는 없다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라는 어디 있으니까 대장이 이미 있으니까. 그죠? 지목 면적도 이미 어디 있으니까 대장이 있으니까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는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지역은 임야 대장 임야장은 전혀 관계없네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는 토지 대장이 있다. 아니 기본 장부가 대장은 있어야 되고 지역들하고 있어야 돼. 그 이외에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대장 말고 더 만들어진 게 공유지 연명부고 그 토지가 대지권 설정되어 있으면 대장 두고 지적도 두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만드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당연히 토지 대장이 있고 지적도는 기본 갖춰두고 좌표를 등록할 목적인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시가지 아니에요. 임야 대장 임야 등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죠? 전자평은 아니고 좌표 면적 계산도입니다. 이 지역에 지적도를 갖춰줘야 안 갖춰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 지적도가 있다 없다? 대장하고 지적도 기본이라니까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 지적도 특징은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기재하죠. 도면 가지고 측량합니까? 좌표 가지고 측량해요.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어 이라고 적고 좌표니까 경계점 간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에 거리가 올라가고 그죠? 좌표가 있다. 아 지적도 전체면 무슨 지적도 끝에 좌표가 돼 있다. 아 이 지역은 뭐가 만들어져 있구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구나. 좌표가 있으니까 일반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가 없는 것은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는 경계점 간에 좌표에서 계산된 거리가 있다. 22.41 조만한 것이 있죠. 도면 가지고 측량한 게 아니고 뭐 가지고 좌표 가지고 측량하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좌표요. 지적도 임야도에 의해서 측량한 게 아니고 좌표에 의하고 지역도에 의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도면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됐죠? (4번) 토지 이동 중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 23페이지 적으시고요. 면적 측정을 한다. 지적 측량이라 하면
올리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라 이 말이거든요. 예?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해서 뭐하고 뭐를 정하는 거예요.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게 지적 측량이에요. 지적 재소사 측량도 지적 측량이다. 확정 측량도 포함이 된다. 그죠?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해요. 그러면 지번 같은 것은 경계, 좌표, 면적이 아니네. 지목은 경계, 좌표, 면적이 아니네. 지번 변경, 지목 변경은 측량 대상이 아니고 합병은 경계가 바뀌고 면적은 바뀌죠. 필요 없게 된 부분은 뭐하고 필요 없게 된 경계는 말소시키면 되고 면적은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그죠? 위치 정정. 경계 지적도의 경계 위치가 잘못되었어요. 위치만 면적은 변경 없이 면적의 증가 없이 위치만 바꾼다. 이 측량해요? 안 한다고. 복원을 위한 측량은 경계점 있죠. 이거 경계점. 경계점을 지상에 말뚝만 박아주면 돼. 예? 면적 측정하겠어요? 안 합니다. 복원을 위한 측량은 뭐하고 뭐가 있다?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이 있죠. 지적, 현황 측량은 복원을 위한 측량이므로 이 검사받아요. 검사 대상이 아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측량 수행자가 측량 성과를 가져오면 정확한지를 검사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을 위한 측량에서는 검사를 한다. 검사 측량.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것 두 개 뭐? 경계 복원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므로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등록을 위해서 측량할 때 측량 기간이 필요해요. 측량 기간은 얼마? 5일. 검사 기간은 4일. 분할 측량을 하려고 옆에 측량하려고 보니까 주위에 기준점이 없다. 기준점을 멀리서 끌어 당겨 가지고 측량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을 어떤 측량이라 한다? 이렇게 등록을 위한 측량, 복원을 위한 측량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측량 종류 13가지를 기초 측량이다, 세부 측량으로 나누기도 하죠. 기초 측량은 세부 측량을 위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은 몇 개가 있다? 3가지. 지적 삼각점 측량. 그죠?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건점 측량. 요게 지적 기준점이에요. 요걸 정하기 위한 측량이 기준점 기초 측량이에요. 그럼 다음에 열간 측량의 종류 중 성격이 나머지 다른 것. 세부 측량 쭉 넣고 지적 삼각 측량.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 이게 답이죠. 요것도 다음에 열간 측량의 종류 중 성격이 나머지 다른 것. 등록을 위한 측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쭉 넣고 여기 경계 복원 측량. 많이 다른 거예요. 복원을 위한 측량, 등록을 위한 측량. 기초 측량, 세부 측량. 그러면 기준점을 설치해야만 세부 측량이 가능하면 기준점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에 좀 넣어도 기준점 21개를 설치한 다음에 측량을 하고 싶다. 분할 측량. 그러면 15개까지는 4일. 그죠? 15개 초과는 매 4점마다 1일. 그러면 4개 설치하고도 또 2개 남네? 한 개만 초과해도 뭐? 또 1일. 그럼 총 기준점을 21점 설치하게 되면 6일 걸리죠. 그럼 측량 기간이 5일이니까 더하기 11일간. 검사 기간은 10일. 그죠? 됐어요? 복원 측량은 면적 측정 안 합니다. 지목은 면적과 관계없고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이건 달리 표현하면 등록 전환할 때 측량해야 하네요.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은 청량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청량한다. 신규 등록 청량, 등록 전환 청량, 분할 청량 하죠. 지적소관청이 시토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를 지번은 경계좌표 면적 관계없죠.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은 청량 대상이 아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한다. 신규 등록 청량하여야 한다. 등록 전환 청량해야 한다. 분할 청량해야 한다. 바다가 되었는데 전부가 바다가 되면 청량할 필요가 없죠. 일부만 수하려면 청량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4번입니다. 디귿은 등록 전환 적으시고 미음은 신규 등록 적으시고 요 정도 하면 되겠죠. 해설은 또 하고 할 건데 뭐.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 지적 정리 등기 촉탁 나왔다면 항목이가 아니야? 토지의 표시사항이 지적 공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토지 표시가 바뀌어서 바뀐 내용들을 지적 공부 정리했다면 소유자 모르면 통지해야 되고, 바뀐 내용이 등기부에 되어 있는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면 모두 해야 되는구나. 등기 촉탁해야 되는 거. 한 개 연결 목차요. 신규 등록 소유자 누가?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어. 이미 기등기된 토지면 등기부가 정리하겠지만 신규 등록은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하겠네. 신규 등록에서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가져가야죠. 대표적인 게 뭐? 법원의 확정, 판결, 바다를 매립했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 확인증 4번에 준공검사 확인증 있죠. 준공검사 확인증에도 누가 공사했는지 나오겠죠. 또 기획재정 자치단체가 취득하고 싶다.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4번.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여기에 소유권 증명하는 서면이죠. 기타 소유권 증명하는 서면이요. 당연히 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등기부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신규 등록은 묻는 게 등기부 첨부해야 한다. X. 등기 촉탁해야 한다. X. 그게 기본 지분이에요. 그래서 서류 가져오면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지가 결정합니다. 신규 등록이 아니면 지적소관청은 뭐 보고? 등기사항 정리서 보고 정리해야 되겠죠. 신규 등록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를 정리한다. 소유자 밑줄 정리할 때 최종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공부 정리할 때 뭘 만들고? 이동 정리 결의서. 그죠? 지적소관청은 대장상 소유자 정리 밑줄.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1. 신규 등록 2. 소유자 정리. 소유자는 이미 어디부터 정리되었어요? 등기부 정리되었으니까 촉탁할 일이 없고, 또 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를 어쨌든 등기 촉탁이라는 말을 하면 전제를 깔고 보시면 돼. 등기부가 있어야 한다. 1. 맞죠? 바뀐 내용이 지번 지목 면적처럼 등기되는 표지부에 있는 사항을 지적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도 등기부도 일치시키라. 그래 촉탁하는 거야. 등기부가 없다. 신규 등록. 등기부는 멀쩡하네. 지적공부 복구. 소유자 정리했다면 어디부터 정리가 되었다? 등기부부터 정리해서 소관청에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고 너도 소유자 정리해라. 소유자 정리는 어디부터 되었기 때문에 촉탁할 일이 없고, 그죠?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정리는 촉탁 대상 아닙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등기 촉탁은 국가를 위한, 소유자를 위한 게 아니고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를 본다. 그래서 뭐가 면제돼요?
수수료 면제시켜 주겠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유자에 통지하죠. 자, 소유자 통지한다. 안다 모른다. 소유자 통지 대상. 직권으로 정리한대. 직권. 압니까? 소유자 제가 신청했으면 제가 이동 신청한 내용을 제가 아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권 정리하는데 모르죠. 사업 시행자가 신청했다. 대위 신청했다. 소유자 신청한 거 아니죠? 통지해 줘야 되고. 자, 최근에 처음 나왔던 게 소유자 제가 이동 신청한 내용은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꿨다. 지목을 전에서 형질 변경서 끝나서 지목을 대로 바꿨죠. 토지 이동 신청했죠. 지목 변경 신청했죠. 그럼 대장을 전에서 대로 바꿨을 거 아니야? 이건 지가 안다 모른다. 아니까 이동이 된 내용은 통지할 필요가 없어. 지가 신청한 내용이. 근데 신청한 내용이 분할 합병 있죠. 분할 합병. 분할 합병되면 면적이 바뀌어요. 예? 지목 변경 바뀌죠. 그럼 뭐도 고쳐야 돼? 등기부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다, 면적이 바뀌었다 하면 촉탁해야 하네요. 촉탁하죠. 지목이 대로 바뀐 건 지가 아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토지 분할할 때 다 분할 청약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동 신청한 내용은 지가 아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토지 소유가 신청한 내용이어도 뭐 대상이어서 등기 촉탁 대상이어서 등기부 고쳐야 되겠죠. 그럼 등기관세에서 뭐 날린다고? 등기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통지서 날리죠. 그러면 네가 신청해서 내가 등기 촉탁해서 등기관세에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통지 왔네요 라고 그건 통지해 주라고. 등기 촉탁 대상이었다면 등기 완료 사실은 알려주라고. 됐죠? 그럼 소유 통지하면 직권, 대위, 사업 시행자 신청하고 등기 촉탁 대상인 것은 소유에 통지한다. 15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된 날입니다. 그럼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신규 등록이겠죠. 그때는 며칠?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6번에)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 직권 정정 49페이지. (2번처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밑줄. 문제가 직권 정정이죠. 직권 정정한다는 전제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 직권으로 정정해도 하자가 없어야 되니까 직권으로 소관청에 신청 관계없이 직권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직권으로 정정해도 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적공부 정리할 때 소관청이 최저로 만든 거 아니야?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그럼 직권 정정해야지. 명백한 자료가 뭐가 있으니까?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으니까요. 3번 지적 청량 적보 심사. 둘째 줄, 첫째 줄 지방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안 나오고 지방 지적위원회 적보 심사 넣었죠. 지방 지적위원회에서 의결서 나오죠. 의결서는 누구한테 송부하고? 시도지사한테 송부하면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적보심사 청구인에게 송부하죠. 며칠? 7일. 불복하게 되면 재심사 청구하죠. 재심사 청구는 국토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나왔는데 의결서를 송부받은 청구인이 만족이야. 그건 끝이죠.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가 있나요 없나요? 의결서는 명백한 자료죠. 재심사 청구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의결서 나왔죠. 의결서에 따라서 정정하는 것은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된다고. 되죠?
의결 결과에 따라 그렇게 안 나오고 의결서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소화번은 면적 점검 없다. 이해관계 없네. 위치만 정리하는 것은 직권을 할 수가 있고 동일 지적 측량 성과도 명백한 자료니까 다르게 작성되었다. 직권으로. 1번은 토지 대장에 토지 표시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상 내용이 다르다. 부동산 종합 공부 몇 조? 뭐가 기준이에요? 예? 대장이 있고, 예? 대장 내용은 부동산 종합 공부도 있어요. 종합 공부 있죠. 대장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죠.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하죠. 예? 불일치 등록사항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 종합 공부 보니까 대장하고 일치하지 않더라. 확인할 수 있죠. 그건 누구한테 정정 신청해요? 소관청에 와서 신청하죠. 소관청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공부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상 등록상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했죠. 그러면 지가 직접 정정합니까? 각 기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있어요, 없어요? 기관의 장에게 소관청이 정정을 요청할 뿐이죠. 그러니까 대장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불일치 등록 사항이 있으면 지적 공부는 누가 직권으로 바꿔요?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그런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부동산에 관한 18가지 사항을 다 합쳐놓은 게 종합 공부이어서 각 기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 없다? 뭐 건축과도 있고 쭉 나눠질 거 아니야? 여기 기관의 장에게 정정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대장하고 안 맞으니까 에? 정정을 요청해요. 누가? 소관청이 요청할 뿐이고 요청받은 누가? 기관의 장이 정정합니다. 대장하고 부동산 종합공부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요청은 소관청이, 정정은 기관의 장이. 그런 취지입니다. 직권 정정은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 항목이 지금까지는 면적 측정은 뭐 지문이 한 개씩 나오기도 하는데 단독 문제보다는 1번,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요즘엔 경계점 좌표 등록 뭐 잘 나오고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5번 매년, 6번 매년, 7번 매년. 1번하고 7번은 두 문제 나오기도 하죠. 지목. 지목은 주지목 추정주의다. 용도 지목이다. 주된 용도 기준이죠. 지목은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면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죠. 임야를 일시적으로 채석장으로 쓴다. 채석장. 채석장은 지목이 뭐예요? 잡종지인데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도를 캐낸다고. 지목을 바꿔야 됩니까? 지목은 임야로 놔둬야지. 잡종지를 바꾸면 안 된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다. 국토기획법상 택지 조성공사 끝났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해도 앞으로 대로 쓸 목적이죠. 공장용지 조성공사 끝났다. 지상에 공장 건물이 한 개도 없어도 공장용지. 주지목 추정주의죠. 예외가 있다. 과수 내 주거용 건축물. 대. 목적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대. 묘지 관리를 위한 사무소. 대. 그 다음에 지목할 때는 요즘 추세가 쭉 길게 써놓고 합쳐가지고 한 개 지목으로 이렇게 틀리게 만드는 것. 과수류 재배 쭉 접속된 부지 해놓고 이게 뭐예요? 과수류 재배 접속된 부지. 과수원이죠. 뒤에 놓고 및 주거용 건축물. 과수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과수원이죠. 주거용 건축물은 대. 이렇게 합쳐서 틀리게 만드는 게 대세예요. 부속 접속되어 있다. 아니다. 주된 용도 공장용지 아니다. 그다음 이건 주지목이죠. 공장용지 안 의료시설. 공장용지 안 급유시설. 인접하여 독립 별도 지목이죠. 부설 주차장 아시죠?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입니까? 이 건물에 있는 부설 주차장. 인근에 따로 설치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입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 가지고요. 지목 석유류, 석유 제품 판매, 주유소 용지. 석유류 용출, 석유 온수 약수 용출하면 광천지. 온수 약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부지. 뭐 기억 안 나면 잡종지지 뭐. 어린이 놀이터, 공동 우물, 비행장, 자동차 운전 학원 다 잡종지입니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수도용지죠. 온수약수도 물인데 온수약수 용출은 광천지로 빠지고 일정한 장소로 운송의 송수관 부지는 요건 잡종지, 요건 수도용지. 물이다, 그죠? 죽순 재배 전 중림지 이며요. 황섬 모자 쓰고 대나무밭을 지나서 뭐요? 황무지, 석지, 모래땅, 자갈땅, 황섬 모자 쓰고 대나무 숲을 지난다. 중림지. 또 바위터를 지나서 암석지. 이게 어디 간다고? 임야 가는 길이야. 꼭 황섬 모자 써야 돼요. 다른 모자 쓰면 안 돼. 중림지, 암석지가 임야야. 연왕골 자생 물이 안 빠진다. 유치 연왕골 재배 답이죠. 답. 물 위에 있는 게 꽃이잖아요. 2번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가 끝났다. 지상에 건축물 한 개 없어도 뭐 돼. 답 2번이죠. 유수 흐르는 물을 이용한 요토장, 카누장은 채용용지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뭐예요? 하천이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규모 수로 부지는 뭐예요? 국거. 채용용지가 아니다. 여기만 태화강에 물 띄었다. 물 흐르죠. 거기에 뱃놀이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천이죠. 하천도 토지죠. 댐 토지죠. 저수지 그 유지 아니에요. 유지. 지목 28개 안에 있는 것은 다 토지입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바다 양식장은 지목이 없다고. 4번은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까지 나오면 하천, 예상되는 소규모 수력부지까지 붙으면 국거. 원상 회복 조건 돌 캐낸다 뭐 원상 회복 조건이면 원래 지목도 놔둬야지. 임야에서 돌 캐낸다. 임야 그죠? 잡종지하면 안 된다. 그냥 원상 회복 조건이 없이 그냥 돌 캐낸다 나오면 잡종지. 8번 법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이렇게 묻는 것은 한 개씩 모아가 종합 문제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누가? 국장. 2번도 모든 토지에 대한 표시사항 몇 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는 누가? 국장이 등록해야 한다. 그죠? 소관청이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토지 이동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가 토지 이동에 따라서 바뀐다. 그럼 누구 신청받아? 신청받아 소관청이 조사 청량하여,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 나오면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 표시상 6개 나오면 다 나오면 국장. 토지 이동이 있다.
소재는 동네 이름만 바뀌니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나오면 지적소관청이. 구분하시고요. 1번, 2번 다 국장입니다. 3번은 결번 몇 줄? 결번은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거죠. 분할은 결번이 생깁니까? 번을 더 만들어줘야지. 분할은 틀린. 합병은 있던 지번이 없어지죠. 어디 적으라고? 결번 대장은 맞는데 분할 때문에 틀린 거예요.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다. 어디 적으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 기출 문제입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상을 잘 묻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상 경계는 뭐로 표시해요? 둑, 담장,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경계점 표지로 지상 경계는 이 담장 있잖아. 이게 지상 경계야. 토지 이동이 있다. 지상 경계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돼 있죠. 토지를 분할한다. 지상 경계 밖에 안 밖에? 요 담장 쳐야지. 요걸 어디 올리라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관리한다. 그죠? 착시 현상 아니고 다 경계점 등록부다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면 안 된다고. 지상 경계가 토지 이동이 있다. 분할이 있다. 새로 정해지죠. 어디 적으라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기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경계점이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제기인데 여기가 이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제기야.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경계점 좌표도 올라간다. 경계점 좌표는 무조건 다 올리는 거 아니죠?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경계점 좌표로 한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 시행된 지역만 뭐를 올리라고. 경계점 좌표를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다가. 경계점 위치, 경계점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 종류, 다 경계점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에요. 특이한 것이 지금 지상 경계가 설치되어 있는 담장 둑 있죠. 공부상 지목하고 실제 현장 나가서 확인한 것이 다를 수 있나 없나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다를 수 있죠. 그럼 적으라 이렇게. 꼭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지적 공부가 멸실되었다. 멸실되면 복구가 나와야 되겠죠. 지적 공부는 누가 복구한다? 소관청에 신청을 받아서 복구해야 한다. 큰일 났습니다. 제 땅에 대한 지적 공부가 없어졌네요. 꼭 복구해 주세요. 신청합니까? 없어요. 소관청이. 지적 공부가 멸실되면 복구 자료를 모아야 될 거 아니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지적 공부와 관계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 이용과 규제에 관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담은 거 아니야?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용도, 지역 같은 것은 지적 공부 등록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관계 없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한번 나오지. 어디에는? 여기는 나오지. 종합공부에는. 종합공부에는 18가지 이상이 올라가니까 토지 이용 및 규제 관상이 올라가죠. 만약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멸실되었다 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참고 자료 되지만 지적 공부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복구 자료로 이용될 수가 없다. 복구할 때 복구할 내용을 게시를 하고 이의 신청하고 복구 요 세 가지 절차가 중요해요. 복구 절차 물을 때
이렇게 복구할 겁니다. 개시를 먼저 해요. 며칠 이상 개시고 하면 되겠네. 그럼 개시고, 예? 개시는 10월 이상 개시합니다. 이렇게 복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자기 지적 공부에 대한 복구 내용을 봤죠. 이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신청을 받아주죠.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래서 복구한다고. 복구한 내용은 토지 소유자 압니까? 몰라. 큰일 났어요. 신청했어요. 직권을 했으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등기부는 멀쩡하네.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복구 밑에 개시, 이 신청, 복구 그 절차를 꼭 익히시라고. 개시하고 이 신청 받고 복구한다. 개시고. 개시고 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머리에 일하 할 때 이시고 개시고 이시고. 10월짜리가 좀 있네요. 손 씻고 그만 허시고만 아니고 개시고. 복구 나오면 소유자 통지 O, 등기 촉탁 X. 거기까지 적어놓으시면 돼. 됐죠? 그럼 8번은 8페이지 보시면 1, 2번 나와 있어요. 9번은 39페이지. 토지 이동 사유와 신청 의무 틀린 것. 3번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분할 신청해야 한다. 포인트를 잡고 보셔야지. 토지를 분할할까 말까는 내 마음이요. 분할 신청 의무는 원칙 없다고. 토지 분할 신청 의무는 한 개밖에 없어. 이거죠 뭐.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거죠 뭐.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그 일필 이목 될 거 아니야.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나면 이 지목 됐네. 요때만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 이것 빼고는 매매할 건지 이전할 건지 불합리한 지상 경우가 있다도 그냥 쓰면 되지 뭐. 나머지는 분할 신청할 수 있다. 분할 신청해야 한다.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만 분할 신청 의무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신규 등록 60일 소관청에 등록 신청하죠. 이때 뭐 가져가라고? 신규 등록 신청서 더하기 소유권 증명 서류 가져갑니다. 신규 등록 신청서에다가 소유권 증명 서류. 방금 전에 법원의 확정 판결, 공유수면, 매립 준공 검사 확인증 4번,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4번 있죠? 뭐가 될 수는 없다. 등기부는 들어갈 수가 없다. 신규 등록 임으로. 산지관리법 건축법 나오면 뒤에 형질 변경 나오겠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 국토기획법상 형질 변경은 뭐예요? 6번 달아보시고 3번하고 비교해서 형질 변경이 두 번 나와요. 근거법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 산지관리법에 적용받는 것은 다 임의합니다. 지목이. 산지관리법상 형질 변경 나오게 되면 뭐 한다고요? 등록 전환 신청해야 한대. 국토계획법상 토지 형질 변경 나오면 지목 변경 신청. 법 가지고 구분하시라고. 형질 변경은 똑같은데 산지관리법상 형질 변경 나오면 모두 임의한데 형질이 다른 거 전으로 바뀔 수 있죠. 이건 등록 전환. 국토기획법상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 신청.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2번 산지관리법 60일 등록 전환 맞죠? 6번은 뭐라고 적으셨다고? 국토기획법상 형질 변경 지목 변경 신청해야 한다. 지목 변경 신청.
4번도 용도 변경이니까 60일 지목 변경 맞죠? 바다가 된 토지 말소시키려면 요건이 있어야죠. 일단 지형의 변화 등으로 토지가 바다가 될 것, 그죠? 원상 회복이 안 될 것, 다른 토지 지목으로 변경 가능성도 없을 것. 일시적인 지형 변화는 말소 안 시킵니다. 말소 통지 받은 자, 통지 받은 날 며칠? 요것만 90일이죠. 이동 신청은 다 60일인데 요것만 90일이에요. 신청을 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가가? 물 잠긴 지 땅을 쳐다보고 울고 있겠죠. 그럼 누가 직권으로 말소 등록해야 한다. 말소 등록했다면, 회복 등록했다면 두 군데 통지하죠. 그러니까 말소되면 회복, 말소 등록은 통지받은 날 며칠? 90일이죠. 토지 이동 신청은 다 60일인데 한 개만 90일이야. 지금 말소하고 신청하시고 통지했죠.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말소 등록 신청해야죠.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등록해야 한다. 그죠? 말소 등록했다면 통지해라. 두 군데. 소유자하고 바다관리청이 있죠. 공유수면 메리와 이거 공유수면 관리청. 관리청에 통지합니다. 일부가 말소되었다. 청량해야 되겠죠. 수수료 징수한다. 없습니다. 얘한테 봐줘요. 10번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정리 신청 38페이지 적으시고. 정비사업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누구한테만? 시행자가 이동 신청한다. 그죠?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도 똑같이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착수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는 착수한 날, 변경된 날, 완료된 날 며칠? 15일. 누구한테 가서 신고한다? 그래서 이래저래 흔들리지 마시고 시도에서 나오는 게 앞에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지적공부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여기는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하는 거죠.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공동주택 부지 관리인이 하죠. 관리인이 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가 대위할 수 있죠. 꼭 확인하시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원칙은 지적이나 등기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 지적이나 토지에 관한 정보나 권리관계는 형식주의란 말은 토지에 관한 정보, 토지 정보, 소유자, 표시사항은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되죠. 그 등록이라는 형식주의를 취한다 그 말입니다. 권리관계는 뭐 해야? 등기부에 권리 변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고, 권리 변동이 있으면 어디에? 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되죠. 등록 형식주의, 등기 형식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칙은 등록을 해야 이동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다. 그때 토지 이동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 공사가 준공이 된 때 이동이 된 것을 본다. 그죠? 축적 변경 사업 시행도 언제예요? 축적 변경 사업 시행제기 안에서 축적 변경 측량에서 다 청산 다 했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되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고 청산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확정 공고일에 이동이 된 것으로 본다. 두 가지입니다. 그죠? 방금 전에 11번은 기준점 21점 설치한다. 며칠 걸려요? 아니 기준점 설치하는 기간만 며칠이요? 6일이죠. 20일쯤에서 15일 무조건 빼고 6점 남았죠. 6점 4점 1일 2점도 1일이죠. 6일 청량기간 며칠? 5일 11일.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다. 합의한 기간 40일이다. 20일도 시험 나왔고 40일도 시험 나왔고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40일이면 30일 청량기간, 10일은 검사기간, 20일이면 15일 청량기간, 5일만 검사기간. (12번) 중앙지적위원회. 들어가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지적 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뿐만 아니고 수행자까지죠. 청량 수행자가 분할 청량을 해봤고 청량했죠. 성과 나는데 소관청에 가서 검사 받았죠. 소관청이 야 네가 청량이 잘못됐네 라고 하면 뭐 잘못됐는데 한번 다 쳐보자 할 수 있나 없나요? 수행자까지. 적부 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 거쳐서 지방지정위원회 청구할 수 있죠. 지방지정위원회 청구할 때 시도지사 거쳐라 그 말은 기본조사는 누가 하니까? 기본조사는 시도지사 해야 되니까 청구는 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는 시도지사 거치긴 하지만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야가 의결기구니까. 그럼 시도지사는 기본조사 해야 되겠죠. 경위 같은 거 청약해서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지방지정에 회부하면 지방지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해야죠. 부득이한 사유 연장이 되면 1회 한 번만 30일 연장되죠. 의결서가 나오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송부한다. 며칠? 지체 없이. 시도지사는 청구인에게 의결서 송부해야죠. 며칠? 7일. 의결서를 송부받고 보니까 더 나는 만족 못한다. 제1심사 청구하겠죠. 의결서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제1심사 청구하죠.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정위원회 하죠. 요것만 90일이죠. 똑같아요. 30일 회부, 60일 1회 30일. 지체 없이 제1심사 청구인에게. 그러면 여기까지 거치면 더 이상 청구할 일이 있나요? 없으니까 국장은 제1심사 의결서를 누구한테 넘기고? 시도의사가. 그럼 시도의사는 지방지정위원회에서 받은 의결서도 있겠네.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넘기면 소관청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제1심사 의결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네. 명백한 자료가 직권으로 경계를 정정할 수 있다. 이게 직권정정이야. 의결서 나오면 명백한 자료가 있다. 그리고 여하가 정정하니까 여기서 끝이 났다면 제1심사 청구 안 갔다면 누구는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지방지정위원회 의결서 송부하고 여기에 갔다면 야 시도지사는 지금 지방지정위원회 의결서 가지고 있죠. 야가 국장이 중앙지적위원회로 받은 제1심사 의결서를 일단 청구인에게 주죠. 이걸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다툴 수는 없어.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중앙지적위원회 제1심사 의결서를 송부해주면 모아서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두 개 다 넘겨주죠.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하고 제1심사 의결서를 넘겨주면 소관청은 명백한 자료가 나왔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몇 시입니까? 요 정도 하지 뭐. 다음 주 또 할게요. 요 정도가 제일 나을 것 같아. 1시간 10분 정도. 올라가서 좀 쉬셨다가 또 고생했습니다.